여러분 반갑습니다. LF의 제2예방연구소의 이수정입니다. 1월 27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사 하나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까지 해당 기업에는 확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1년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부분 이제 소규모, 중소 규모가 되겠죠. 그 사업장까지 확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한쪽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편도 있고, 또 반대쪽은 현실에 맞지 않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 유예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안전 관리자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차피 중소기업 출신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컨설팅을 99%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누구일까요? 중소 영세 사업장에 직접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면담하고 이 업무를 밑바닥부터 수행하는 컨설턴트, 그런 안전관리자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을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많은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행을 맡기거나 외부 용역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도 사실 뭐 요즘에는 경기도 어렵고 2중고가 아니고 3중고를 겪잖아요. 고물가에다가 고임금에다가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상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이 시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이제 끼고 오다를 받고 일을 하시는 중소기업, 중견 규모의 사업장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보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갑 입장에 있는 어느 대기업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질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기준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는 이 중소규모지만은 따라갈 수 사실상 없지만은 이 오더를 받기 위해서는 헤비한 일들을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매출의 거의 뭐 30-40%를 반도체 설비나 이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세련된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장을 이렇게 오버홀해서 새로 교체한다든지 변경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오다를 받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잘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오려면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기능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중처법 좋은 취지잖아요. 사실상 중대재해를 막는다는데 뭐가 안 좋습니까? 다 좋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고 안전한 일터,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게 당연한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밑으로 가보면 가볼수록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중처법을 확대 시행을 한다면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소한의 경력이 없더라도 안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안전관리자, 그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분들, 기초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취직을 했거나 더 나은 페이를 받는 중견규모 대기업으로 많이 채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설령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일지라도 이런 소규모나 영세한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법은 적용이 됐고 확대 적용이 됐고 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 작전을 많이 벌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옆에 사업장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검이 되고 적발이 되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소규모, 중소규모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은,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차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지만은 마음이 씁쓸한 그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상 현실에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반대 입장이 있겠죠. 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는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죠. 법은 법이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당한 유예기간 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사실상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법이 너무 중소사업장 현실보다는 한 월등히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 상황이라도 좋고 또 매출도 잘 되고 인력 수급도 된다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소사업장에서 돈도 잘 벌리고 있고 또 원가도 많이 떨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면은,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우리가 연봉을 좀 더 주고서라도 합당한 대우를 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건을 팔아도 남지도 않지. 그리고 설령 좀 여유가 있는, 그리고 안전의식이 있는 사업주께서 이 관리자를 뽑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가요. 그리고 뽑더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라 모르겠다, 눈치 작전.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물건 팔아도 마이너스인 사업장이 많단 말이죠. 가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적발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산 위주로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안전의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켜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적용해서 중첩법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관리자가 중첩법에 대해서 알까요? 이제 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입 안전관리자 자격증 딴 사람, 따끈따끈한 사람 불러다 놓고 중첩법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관련 자료 만들어 놓으라 하면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3년, 5년, 10년 경력자 뽑아 놓으면은 될까요?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임금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잘 몰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관련된 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컨설팅 업체도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 사업의 일환으로 투입이 되지만 저희도 하루 이틀 교육받고 그 지침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고 배우는 겁니다. 다만 5년, 10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이거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100%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 해드리지 못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야 정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를 뽑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많은 시간 동안 길게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게 이렇게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 인력, 그리고 고급화된, 그리고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그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른 일 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오더가 내려왔을 때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적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시행을 확대 적용을 하려고 했으면 그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물론 외부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무료 지원도 해줬겠지만은 질적으로 전담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런 질적인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고 무료 국비 지원도 해줬다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어떤 걸 투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 그런 것으로는 면책이 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예를 줬다, 그리고 투입을 했다, 도움을 줬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특성상 또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50인 미만이면 굉장히 영세한 업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산안법에 의한 그 기준, 그리고 화관법에 의한 법적인 체계도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사업장에서 중첩법까지 그 짐을 지운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서류적으로는 맞출 수는 있어요. 노력을 하거나 어떻게 어찌어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페이퍼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많이 첨예하죠. 그래서 유예하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 오늘 날짜입니다. 1월 30일 날짜로 기업인 3,000명이 이제 여의도 국회로 이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다 죽는다 등등등 유예안 통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생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